밤은 깊었지만 청풍연의 우물가는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마을 곳곳에서 급히 공수해 온 횃불들이 타오르며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불빛 아래 펼쳐진 광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배가, 엄마, 나 아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멍석 위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비취색으로 질려 있었고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만동문 지부장 독사가 우물에 푼 비취산의 도끼가 그들의 오장육부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 중이었다. 진무영은 임시로 마련된 진료소 천막 안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각종 약초와 침통, 그리고 끓고 있는 탕약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젠장. 진무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우물가에서 도끼를 흡수하는 만독흡기를 시전하여 급한 불은 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비는 넘겼지만 독의 잔재는 여전히 혈맥 깊숙한 곳에 남아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아이들의 상태는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다. 문제는 해독제였다. 진무영은 자신이 흡수한 도끼를 분석하여 해독제를 만들려 했지만 복사가 쓴 비취산은 일반적인 독이 아니었다. 기이하다. 독의 성분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약초를 투입하면 그 성질을 피해 다른 형태로 변이했다. 열을 내리는 약을 쓰면 한독으로 변하고 냉기를 다스리는 약을 쓰면 화독으로 변했다. 이건 단순한 비취산이 아니야. 만동문의 비전이 섞여 있어.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다. 진무영은 붓을 들어 약방문을 고쳐 쓰고 약탕기에 새로운 약초를 넣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하지만 탕약의 색깔은 여전히 탁한 검은색이었다. 실패였다. 그때 천막이 걷히며 누군가 들어왔다. 소연이었다. 그녀 역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절뚝거리며 물과 수건을 나르고 있었다. 은희님, 좀 쉬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소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진무영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려 했다. 진무영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피했다. 괜찮다. 나는 쉴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만독흡기의 부작용으로 내상이 도진 탓에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했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 제가 도울게요. 소연은 물러서지 않고 진무영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약초를 다듬기 시작했다. 저희 아버지가 의원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어깨너머로 배운 게 있어서 약초 다루는 건 자신 있어요. 진무영은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끝은 야무졌고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독사에 물려 죽을 고비를 넘긴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인해 보였다. 감초와 대추를 준비해라. 독성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때였다. 천막 밖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약재상 주인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큰일 났습니다. 칠복이 숨이 넘어갑니다. 진무영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가장 구석진 자리에 누워있던 5살배기 아이의 몸은 수처럼 검게 변해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쉴 때마다 입에서 검은 거품이 끓어올랐다. 아, 우리 칠복이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아이의 어미가 진무영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진무영은 급히 아이의 맥을 짚었다. 미약했다.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심장 박동이 금방이라도 멈출 듯 위태로웠다. 도끼가 이미 심장까지 침투하여 생명의 근원인 심맥을 끊어놓기 직전이었다. 늦었어. 일반적인 해독제로는 어림도 없었다. 탕약이 식도를 넘어가는 시간조차 아이에게는 사치였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어제 숲속에서 소연을 살렸던 방법. 자신의 피를 이용한 이독제도.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소연은 뱀독이라는 단일 독에 중독된 상태였지만 칠복이는 변이가 심한 비취산에 중독된 상태였다. 자칫하면 아이는 독이 아니라 충격으로 즉사할 수도 있었다. 진무영의 손이 떨렸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기대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들. 그 무게가 천근만근 어깨를 짓눌렀다. 은희님. 등 뒤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진무영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살려주셨잖아요.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떨리는 진무영의 몸으로 전해졌다. 당신은 사람을 살리는 의원이잖아요. 의원. 그 한마디가 진무영의 뇌리에 꽂혔다. 그래. 나는 의원이다. 스승님에게 사람을 살리는 법을 배웠다. 독을 쓰는 무인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의원이다. 진무영은 눈을 감고 깊게 심호흡했다. 두려움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 서늘한 냉정과 뜨거운 각오가 차올랐다. 물러서시오. 진무영은 아이의 어미를 물러나게 했다. 그리고 아이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작은 가슴을 드러냈다. 심장이 위치한 단중혈 부근이 검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빙잠사 장갑을 벗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침을 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오른쪽 검지 끝을 입으로 물어뜯었다. 또 선명한 핏방울이 맺혔다. 진무영은 그 피를 아이의 가슴에 떨어뜨리는 대신 자신의 왼손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두 손을 맞대어 비볐다. 무얼 하시는 겁니까? 약재상 주인이 놀라 물었지만 진무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온 신경을 집중하여 손바닥에 묻은 피를 기체화시키고 있었다. 액체 상태의 독은 아이에게 너무 강하다. 그렇다면 기체로 만들어 아주 미세하게, 부드럽게 스며들게 해야 했다. 약기로 변화시킨다. 이것은 스승님조차 시도해보지 않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독기를 정제하고 또 정제하여 독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순수한 약성만 남기는 경지. 실패하면 자신의 내공이 역류하여 주와인마에 빠질 수도 있었다. 우웅. 진무영의 손바닥 사이에서 희미한 자색 빛이 새어나왔다. 검붉던 핏방울이 열기에 증발하며 보랏빛 안개로 변했다. 그 안개는 사납게 일렁이지 않고 마치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부드럽게 피어올랐다. 진무영의 이마에 굵은 핏줄이 돋았다. 전신의 내력을 쏟아붓고 있었다. 단전의 도끼가 고갈되어 가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흡. 진무영은 기압과 함께 보랏빛 안개를 머금은 손바닥을 아이의 가슴 위에 얹었다.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스스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진무영의 손에서 피어난 보랏빛 안개가 아이의 피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거부 반응은 없었다. 안개는 혈관을 타고 흐르며 아이의 몸을 잠식하고 있던 검은 도끼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 중화시키기 시작했다. 마치 잉크가 맑은 물에 퍼지듯 아이의 가슴을 덮고 있던 검은 자국이 서서히 옅어졌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다. 거칠게 몰아쉬던 아이의 숨소리가 점차 편안해졌다. 핏기 없던 얼굴에 붉은 홍조가 돌아왔다. 진무영은 그제야 손을 거두었다. 그의 몸이 휘청거렸다. 탈진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쓰러지려는 찰나 소연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은희님. 진무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가 눈을 떴다. 맑고 초롱초롱한 눈동자가 진무영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엄마. 칠보가. 세상에, 우리 칠보기가 살았어. 아이의 어미가 달려와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주변의 마을 사람들도 서로를 얼싸안으며 기뻐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진무영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소연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자신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심하시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가진 도구로 당신들을 모두 살리겠소. 그날 밤, 진무영은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길을 깎아 약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동이 틀 무렵이 되어서야 모든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었다. 마을에는 아침 해가 떠올랐지만 진무영은 탈진하여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괴물이라 불리던 소년이 진정한 의원으로 다시 태어난 밤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다. 만동문 지부장 독사였다. 그는 공포와 전율이 뒤섞인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저놈은 인간이 아니야. 독을 약으로 바꾸다니. 저건 전설 속의 신농의 재림이다. 독사는 몸을 떨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동이 터오르고 있었다. 임시진료소 천막 안. 진무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얕고 불규칙했다. 밤새 자신의 생명력을 깎아 약기를 만들어낸 대가는 혹독했다. 단전은 텅 비어 있었고 혈맥은 과부하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희님. 소연은 물수건으로 진무영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그를 간호했기 때문이다. 천막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밤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깨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그 젊은 의원 덕분이야.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린 다 죽었을 게야. 사람들은 진무영이 있는 천막을 향해 절을 올렸다. 그들에게 진무영은 단순한 의원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신의 사자와도 같았다. 그때 천막이 걷히며 약재상 주인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다. 아직 안 깨어나셨소? 네. 기력을 너무 많이 소진하셔서. 소연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약재상 주인은 혀를 쯧쯧 찼다. 허참, 세상에 이런 의원은 처음 보오. 자기 목숨 줄어드는 줄도 모르고 환자를 살리다니. 내 평생 의원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분 같은 의인은 없었소. 그는 진무영을 바라보는 눈빛에 깊은 존경심을 담았다. 마을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소. 깨어나시면 감사 인사를 올리고 싶다고 난리들이오. 조금만 더 주무시게 해주세요. 지금은 안정이 필요해요. 소연은 간곡하게 부탁했다. 같은 시각, 청풍현 외곽의 야산. 만동문 지부장 독사는 나무 뒤에 숨어 마을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10여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도열해 있었다. 만동문 본거지에서 급파된 정의 추격대, 흑독대였다. 지부장님, 보고가 사실입니까? 흑독대 대장. 갈마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독사를 바라봤다. 저 총구석에 처박힌 놈이 만독지체라니요. 만독지체는 전설 속에서나 존재하는 체질 아닙니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독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아니, 공포와 전율이 섞여 있었다. 놈은 독을 해독한 게 아니야. 흡수했다. 수십 명분의 비취산을 단숨에 빨아들이고도 멀쩡했어. 그리고 그 독을 약으로 바꿨다. 독을 약으로? 갈마의 눈이 커졌다. 독을 다루는 자들에게 그것은 금기이자 닿을 수 없는 신의 영역이었다. 문주님께서 그토록 찾아 헤매시던 완전한 독의 그릇이다. 놈을 데려가면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 아니, 문주님의 총애를 받아 장로 자리까지 오를 수도 있다. 독사의 말에 갈마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렇다면 망설일 것 없죠. 당장 쳐들어가서 놈을 납치해 오겠습니다. 조심해라. 놈은 지금 탈진 상태지만 만독지체의 잠재력은 알 수 없다. 게다가 마을 놈들이 놈을 지키려 들 테니 귀찮아질 수도 있어. 크크크. 마을 놈들이야 벌레만도 못한 것들 아닙니까? 방해하면 모조리 죽여버리면 그만입니다. 갈마는 잔인하게 웃으며 손짓했다. 10명의 흑독대원들이 그림자처럼 산을 내려갔다. 그들의 검 끝에는 푸른 독이 발려 있었다. 스치기만 해도 살이 썩어 들어가는 맹독이었다. 진무영이 눈을 뜬 것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다.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자 소연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가장 먼저 보였다. 은희님, 소연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려 있었다. 진무영은 몸을 일으키려다 현기증을 느끼고 다시 누웠다. 일어나지 마세요. 아직 몸이. 사람들은 괜찮으냐? 그의 첫마디는 자신의 안위가 아닌 환자들의 안부였다.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두 살았어요. 은희님 덕분에 칠복이도, 저도 모두가요. 진무영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살렸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도구로 수많은 생명을 구해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이것이 의원의 삶인가? 스승님이 말씀하신 사람 속에서 배우는 길이 이런 것인가? 그때였다. 깍, 살려주세요. 놈들이 또 나타났어요. 천막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진무영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소연이 말렸지만 그는 뿌리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천막 밖 풍경은 처참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마을 사람들을 무참히 베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진무영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왔던 촌장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약재상 주인은 칠보기를 감싸 안고 벌벌 떨고 있었다. 이놈들이 갈마가 촌장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그 의원 놈 어디 있냐? 썩 나오지 않으면 이 늙은이의 목을 베어버리겠다.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 은인입니다. 너희 같은 악당들에게 넘길 수 없다. 은인이라. 갈마가 비릿하게 웃으며 검을 치켜들었다. 그만둬라. 천막 입구에서 서늘한 일갈이 터져 나왔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창백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 피 묻은 하얀 장갑을 낀 청년, 진무영이었다. 그는 비틀거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호, 제 발로 기어 나오셨군. 갈마는 촌장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진무영을 향해 돌아섰다. 내 놈이 만독지체라며 꼴을 보니 독은커녕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어 보이는군. 물러가라. 더 이상의 살생은 원치 않는다. 진무영은 낮게 경고했다. 하지만 갈마와 흑독대원들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군. 얌전히 우리를 따라와라. 문주님께서 너를 귀하게 모셔오라 하셨다. 거부하면 이 마을 놈들은 모조리 시체가 될 것이다. 갈마가 손짓하자 흑독대원들이 마을 사람들의 목에 칼을 겨눴다. 소연도 칠보기도 인질로 잡혔다. 진무영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들은 생명을 경시했다.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다. 자신이 가장 혐오하는 부류였다. 싸워야 한다. 하지만 몸 상태가 최악이었다. 내공은 바닥났고 도끼 또한 약기를 만드느라 거의 소진된 상태였다.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었다. 그렇다면 진무영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쓰러진 흑사방 왈패들이 흘리고 간 독침, 그리고 약재상 주인이 널어놓은 약초들이었다. 그 중에는 독초도 섞여 있었다. 좋다. 따라가겠다. 진무영이 힘없이 대답하며 앞으로 걸어 나갔다. 안 돼요, 은인님. 소연이 비명을 질렀지만 진무영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갈마에게 다가갔다. 갈마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진무영을 맞이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자, 손을 내밀어라. 혈도를 봉하겠다. 갈마가 진무영의 손목을 잡으려던 순간이었다. 진무영의 몸이 유령처럼 회전했다. 그는 갈마의 손을 피함과 동시에 바닥에 널려있던 독초 한 줌을 낚아챘다. 첫 남성이었다. 맹독을 품고 있지만 법제하면 약이 되는 풀. 하지만 지금은 날 것 그대로였다. 진무영은 순식간에 첫 남성을 으깨어 즙을 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내력을 쥐어짜 그 즙에 흘려넣었다. 응독, 독초의 독성을 순간적으로 100배 증폭시키는 기술. 진무영의 손에서 초록색 동무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내 눈. 정통으로 동물을 뒤집어 쓴 갈마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 쥐었다. 독초의 즙이 그의 각막을 태우고 있었다. 저놈을 죽여. 갈마가 발광하며 칼을 휘둘렀다. 흑독대원들이 일제히 덤벼들었다. 10명의 고수들이 뿜어내는 살기가 진무영을 옥죄어왔다. 진무영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빙잠사 장갑을 벗어 던졌다. 맨손이었다. 이제 그의 손에 닿는 모든 것은 무기였고 동시에 죽음이었다. 가장 먼저 달려든 흑독대원의 검을 맨손으로 받아냈다. 날카로운 칼날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진무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검을 잡은 손에서 검붉은 도끼가 스며들어 검신을 타고 흘렀다. 검을 쥔 대원의 손이 순식간에 검게 변했다. 도끼는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쇄도했다. 커헉. 대원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진무영은 쓰러지는 대원의 품에서 독침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춤을 추듯 움직였다. 쉬. 독침이 허공을 갈랐다. 정확하게 흑독대원들의 급소인 혈도에 꽂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비시키는 독이 아니었다. 뼈를 녹이고 살을 태우는 진무영의 분노가 담긴 맹독이었다. 으악, 살려줘. 극독대원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졌다. 그들의 몸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지옥도가 따로 없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눈이 먼 갈마뿐이었다. 그는 허공에 칼을 휘두르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오지 말라고. 진무영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동자는 다시 자색으로 흉흉하게 빛나고 있었다. 살생을 꺼리던 의원은 사라지고 냉혹한 심판자만이 남아있었다. 너희는 사람을 해쳤다. 진무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독은 생명을 해치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진무영이 손을 뻗어 갈마의 목을 잡았다. 그의 소나귀에서 뿜어져 나온 도끼가 갈마의 전신을 마비시켰다. 갈마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었다. 죽음의 공포가 그를 압도했다. 가라. 진무영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단전에 도끼를 주입하여 무공을 패해버렸다. 가서 내 주인에게 전해라. 진무영은 쓰러진 갈마를 내려다보며 선언했다.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 내 힘은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나의 환자들을 건드리는 자는 그 누구라도 살려두지 않겠다. 갈마와 살아남은 흑독대원들은 기어서 도망쳤다. 그들의 뒷모습은 폐잔병보다 더 비참했다. 상황이 종료되자 진무영은 털썩 주저앉았다. 다시 탈진이었다. 이번에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었다. 마을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그가 보여준 힘은 너무나 압도적이었고 동시에 공포스러웠다. 독으로 사람을 녹이고 맨손으로 칼을 막아내는 모습. 그것은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의 괴물.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그 말이 진무영의 가슴을 찔렀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아픔은 여전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래, 결국 나는 괴물일 뿐이다. 사람을 살려도 지켜도 나는 아니야. 그때 소연이 달려와 진무영을 껴안았다. 괴물이 아니에요. 은희님은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소연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보았다. 진무영이 자신의 몸을 던져 칼을 막아내는 모습을.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순간까지 자신들을 지키려 했던 그 눈빛을. 맞아, 저분은 우리를 구해주셨어. 의원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약재상 주인이 먼저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뒤이어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며 진무영에게 다가왔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감사와 존경만이 남아 있었다. 진무영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체온이, 소연의 품이, 그리고 그들의 진심이 차가운 도끼로 가득 찼던 그의 몸에 처음으로 인간의 온기가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걷고자 하는 길이 외롭지만은 않을 것임을. 하지만 그는 또한 알고 있었다. 오늘의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가 강호해 그리고 만동문 문주 동마 혈비에게 확실하게 각인되었음을. 이제 평온한 날들은 끝났다. 세상은 그를 독선이라 부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의 무게를 짊어지고 거대한 악과 싸워야 할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무영은 소연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다. 그의 시선은 멀리 만동문이 있는 서쪽 하늘을 향해 있었다. 준비해야 해.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지키기 위해서 더 강해져야 한다. 만동문 흑독대와의 전투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다. 청풍연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무너진 담장은 보수되었고 피 냄새가 진동하던 거리에는
다시 활기찬 상인들의 외침이 채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일상을 회복했지만 그들의 대화 주제는 오로지 하나였다. 독선, 진무영. 그날의 전투를 목격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를 칭송했다. 도구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지키는 자. 그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인근 마을로, 그리고 더 넓은 강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진무영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은희님, 식사하세요. 소연이 쟁반에 정갈한 아침상을 차려왔다. 임시 거처로 마련된 객잔의 방 안. 진무영은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고맙다. 진무영은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엉켜 있었다. 나의 힘이 알려졌다. 그것은 곧 만동문 본거지의 주인이자 강호, 최악의 악인이라 불리는 동마혈비의 귀에도 들어갔다는 뜻이었다. 극독대 조장 갈마를 살려보낸 것은 선전포고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무슨 걱정 있으세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진무영의 미간에 잡힌 주름을 펴주고 싶다는 듯 손을 뻗으려다 멈칫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진무영은 애써 미소 지으며 밥을 한 술 떴다. 소연은 그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은희님을 위해 송덕비를 세우겠다고 난리예요. 다들 은희님을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영웅이라. 진무영은 씁쓸하게 읊조렸다. 영웅. 그 달콤한 칭호 뒤에는 얼마나 많은 피와 희생이 따르는가. 자신이 이곳에 머물면 머물수록 청풍연은 만동문의 표적이 될 것이다. 나는 떠나야 한다. 진무영의 갑작스러운 말에 소연의 눈이 커졌다. 네, 벌써요. 상처도 다 낫지 않으셨잖아요. 오래 머물수록 너희들이 위험해진다. 만동문은 한번 노린 먹잇감을 절대 놓치지 않아. 그들이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내가 막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 진무영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자신의 안위가 아닌 소중해진 사람들을 지키지 못할까봐 생기는 두려움이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진무영의 손을 덥석 잡았다. 빙잠사 장갑 위로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같이 가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짐이 되지 않을게요. 약초 다루는 법도 알고 밥도 잘하고 빨래도 잘해요. 은희님 혼자 그 위험한 길을 가게 할 순 없어요. 소연의 눈빛은 결연했다. 생명의 은인에 대한 보은을 넘어 여인으로서의 연모가 담긴 눈빛이었다. 진무영은 잠시 흔들렸다. 외로운 길에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내가 가는 곳은 지옥이 될 것이다. 평범한 너를 끌어들일 수 없다. 진무영은 단호하게 손을 뺐다. 상처받은 소연의 표정이 가슴을 찔렀지만 이것이 그녀를 위한 최선이었다. 돌아가라. 그리고 잊어라. 진무영은 짐을 챙겨 일어섰다. 더 지체하다간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객잔을 나섰다. 백화곡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진무영은 일부러 인적이 드문 산길을 택했다. 혹시 모를 미행을 따돌리기 위해서였다. 백화곡 입구에 다다랐을 때 익숙한 결계의 기운이 그를 맞이했다. 10년간 갇혀 지냈던 감옥이자 가장 안전한 안식처. 스승님. 진무영은 초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큰 절을 올렸다. 현소진은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맞은편에는 이미 찻잔 하나가 놓여 있었다. 왔느냐? 현소진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무영의 전신을 훑으며 미세한 변화 하나하나를 감지하고 있었다. 내력의 소모, 독공의 흔적, 그리고 눈동자에 서린 자색 기운까지. 고생 많았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위로와 격려가 진무영의 마음을 녹였다. 그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자리에 앉았다. 죄송합니다. 조용히 다녀오라 하셨는데 소란을 피우고 말았습니다. 소문은 들었다. 독선이라 불린다지? 현소진이 찻잔을 건넸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힘을 썼으니 부끄러울 것 없다. 다만 그 힘이 너무 일찍 드러난 것이 걱정이구나. 현소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만동문 놈들과 마주쳤느냐? 예. 지부장이라는 차와 흑독대라는 무리였습니다.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진무영은 청풍연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만독급기로 독을 흡수한 일, 약기로 사람들을 치료한 일, 그리고 전투 중에 독초를 이용해 응독을 시전한 일까지. 현소진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찻잔을 꽉 쥐고 있었다. 역시 그놈이 움직였구나. 현소진이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놈이라니요? 동마, 혈비, 만동문의 문주이자 내 사형이었던 자다. 진무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스승님이 만동문과 관련이 있을 거라 짐작은 했지만 문주와 사남매 치간이라니 오래전 일이다. 나와 혈비는 전대 신농의선의 제자였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의술을 배웠지. 하지만 혈비는 달랐다. 그는 의술보다 독공에 더 심취했어. 현소진의 시선이 먼 과거를 향했다. 그는 믿었다. 독이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신의 선물이라고. 그는 스승님의 비급인 신농본 초경을 훔쳐 달아났고 그것을 바탕으로 만동문을 세웠다. 그가 만든 수많은 마공과 기독들은 모두 신농의술에서 파생된 것이다. 진무영은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배운 의술과 만동문의 독공이 뿌리가 같다니. 그가 너를 노리는 것은 단순한 복수 때문이 아니다. 현소진이 진무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신농본 초경의 마지막 장에는 만독지체에 대한 기록이 있다. 전설로만 전해지던 살아있는 독의 그릇. 혈비는 평생을 그 그릇을 찾아 헤맸다. 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다. 혈비는 자신의 몸을 독으로 개조하여 반인반마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하다. 그가 진정한 불사의 존재, 독신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재료가 필요해. 현소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바로 완성된 만독지체의 본원지독이다. 그는 너를 흡수하여 자신의 몸을 완성하려 할 것이다. 진무영은 소름이 돋았다. 단순히 강한 무리민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아니었다. 자신을 인간이 아닌 부품이나 재료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끔찍했다. 그자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독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멸하기를, 아니면 독에 잠식되어 살인귀가 되기를. 하지만 너는 스스로 독을 제어하고 약으로 승화시켰다. 그것이 그를 더욱 흥분하게 만들었을 게다. 가장 완벽한 상태의 약이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무영이 물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혈비는 세상 끝까지 쫓아올 것이다. 싸워야 한다. 현소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의 너로서는 혈비를 이길 수 없다. 내가 익힌 수만 기공은 방어와 치유에 특화되어 있어. 혈비의 파괴적인 독공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녀가 들고 나온 것은 낡은 고서 한 권이었다. 이것은 신농본 초경의 원본이다. 혈비가 훔쳐간 것은 필사본에 불과해. 진짜 정수는 여기에 남아있다. 현소진은 책을 진무영에게 건넸다. 순환기공의 다음 단계, 만독불침과 만독기종을 익혀야 한다. 세상 모든 독을 무력화시키고 내 의지대로 부리는 경지다. 만독기종, 시간이 없다. 혈비는 곧 직접 움직일 것이다. 그 전까지 너는 자신을 지킬 힘을, 아니, 그를 파멸시킬 힘을 길러야 한다. 현소진의 눈빛은 비장했다. 그녀는 제자를 사지로 내몰아야 하는 스승의 아픔을 억누르고 있었다. 명심해라, 무영아. 너는 더 이상 저주받은 아이가 아니다. 너는 신농의 후예이자 이 강호의 유일한 희망이다. 진무영은 책을 가슴에 품고 무릎을 꿇었다. 어깨가 무거웠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소연을, 마을 사람들을, 그리고 스승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괴물이 되는 길을 택하리라. 배우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그자를 맡겠습니다. 백화곡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깨지고 있었다. 사제의 비극적인 운명, 그리고 다가올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진무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동자 속 자색 광망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백화곡의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가을이 되었다. 붉게 물든 단풍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진무영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폭포수 아래 바위에 앉아 스승 현소진에게 받은 신농본 초경의 내용을 몸에 새기고 있었다. 만독귀종, 세상 모든 독을 나의 기운으로 복속시킨다. 지난 몇 달간 진무영은 두문불출하며 오로지 수련에만 매진했다. 먹는 시간, 자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했다. 혈비라는 거대한 악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수준을 뛰어넘어야만 했다. 후, 진무영이 깊은 숨을 들이마시자 주변의 공기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자색 도끼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전신을 휘감았다. 예전 같았으면 통제되지 않아 주변을 오염시켰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도끼는 진무영의 의지에 완벽하게 복종하며 그의 손끝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이제 제법이구나. 어느새 다가온 현소진이 흐뭇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스승님, 진무영은 도끼를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었다. 독을 다루는 솜씨가 많이 늘었다. 이제 웬만한 독공 고수들도 내 앞에서는 명암조차 내밀지 못할 게다. 아직 멀었습니다. 혈비의 독공은 제 상상을 초월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진무영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배어 있었다. 하루라도 빨리 강해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무영아, 서두르지 마라. 급할수록 체하고 빠를수록 놓치는 법이다. 현소진은 제자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다. 오늘은 수련을 쉬고 나와 차나 한잔하거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좀 해보자꾸나. 현소진의 권유에 진무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초가마루에 마주 앉았다. 향긋한 국화차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강호의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현소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운을 뗐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웠다. 소문이라니요? 남부지방, 특히 형주와 양양 일대에서 원인 모를 역병이 창궐하고 있다는구나. 역병이요? 그래, 처음에는 단순한 풍토병인 줄 알았는데 전파 속도가 기이할 정도로 빠르고 치사율이 높다고 한다. 이미 수많은 마을이 폐허가 되었고 관군조차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더구나. 진무영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역병, 전쟁이나 기근 뒤에 을에 따라오는 재앙이지만 스승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말할 정도라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증상이 어떻다고 합니까? 초기에는 고열과 오한이 오다가 며칠 뒤면 피부에 검붉은 반점이 돋아나고 결국엔 온몸에 피가 썩어 죽는다고 한다. 그리고 죽은 시신에서도 도끼가 뿜어져 나와 주변 사람들을 감염시킨다고 해. 피가 썩는다고요? 진무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일반적인 역병은 아니다. 피를 썩게 하고 시신을 통해 전염시키는 독, 그것은 낯설지 않았다. 자신이 만독지체 수련 과정에서 겪었던, 그리고 신농본 초경에서 보았던 사악한 독공의 흔적과 유사했다. 혹시 만독문입니까? 진무영의 물음에 현소진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구나. 하지만 혈비라면 충분히 저지르고도 남을 짓이다. 그는 독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세상 절반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위인이니까. 진무영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안 된다. 현소진이 단호하게 막아섰다. 너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만약 그곳에 혈비가 있다면, 혹은 만독문의 함정이라면 너는 개죽음을 당할 뿐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그걸 보고만 있으란 말씀입니까? 의원 이전에 너는 만독지체의 주인이다. 내가 잡히면 세상은 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 그걸 잊었느냐? 스승의 일갈에 진무영은 입을 다물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자신의 몸은 이제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결비의 야망을 막을 유일한 열쇠이자 동시에 최악의 재앙이 될 수 있는 불씨였다. 하지만 진무영의 머릿속에 청풍연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살려냈던 칠복이, 자신을 믿고 따르던 약재상 주인, 그리고 소연.
그들이 있는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었다. 자신이 이곳에서 혼자만 안전하게 수련하는 동안 밖에서는 수많은 생명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스승님. 진무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가야겠습니다. 무영아, 제가 수련을 하는 이유는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뒤에 천하제일인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눈빛을 본 현소진은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제자는 이미 훌쩍 자라 있었다. 무공뿐만 아니라 마음가짐까지도. 널 꺾을 순 없겠구나. 현소진은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녀는 보찜 하나를 들고 나왔다. 가져가거라. 이것은 각종 해독제와 비상약들이다. 그리고 내가 젊은 시절 쓰던 은침이다. 내 기운을 견딜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물건이니 도움이 될 게다. 진무영은 보찜을 받아들며 코끝이 찡해졌다. 스승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다. 자신이 결국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라. 이것은 스승으로서의 명령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진무영은 큰절을 올리고 백화곡을 나섰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폭포 소리가 마치 그를 배웅하는 함성처럼 느껴졌다. 남부 지방으로 가는 길은 참혹했다. 형주에 가까워질수록 피난민의 행렬이 늘어났다. 그들은 하나같이 굶주리고 병들어 있었다. 길가에는 거적에 덮인 시체들이 즐비했고 까마귀 떼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물 좀. 길가에 쓰러진 노인이 진무영의 발목을 잡았다. 그의 손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피부에는 검붉은 반점이 피어올라 있었다. 역병이었다. 진무영은 급히 노인의 맥을 짚었다. 맥은 미약했고 체내에는 사악한 독기가 가득했다. 이것은 자연 발생적인 병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배양하고 퍼뜨린 지독한 고독의 일종이었다. 만동문이 확실해. 진무영은 자신의 내력을 노인의 몸에 주입해 독기를 눌러주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해독단을 물에 개어 먹였다.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 잦아들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진무영은 씁쓸한 마음으로 일어섰다. 이 노인은 운 좋게 자신을 만나 생명을 연장했지만 저 수많은 사람들은 어찌할 것인가.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역병의 근원지를 찾아야 했다. 그래야만 이 지옥도를 끝낼 수 있었다. 며칠을 꼬박 걸어 도착한 곳은 양양 인근의 작은 마을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이곳이 역병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라고 했다. 하지만 마을은 이미 죽은 도시나 다름없었다. 인적은 끊겼고 집들은 불타거나 무너져 있었다. 아무도 없는 건가. 진무영이 마을 입구에 들어섰을 때였다. 멈춰라. 누구냐? 폐허가 된 건물 뒤에서 무장한 사내들이 나타나 진무영을 포위했다. 그들은 관군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행색은 남루했고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역병을 통제한다는 명목하에 파견된 봉쇄군이었다. 지나가던 의원입니다. 환자들을 도우러 왔습니다. 진무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대장은 코웃음을 쳤다. 의원, 의원 나부랭이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여긴 이미 지옥이다. 들어온 이상 나갈 수는 없다. 저기 시체 더미에 내 자리나 봐둬라. 대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시체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 참혹함에 진무영은 눈을 질끈 감았다. 비키시오. 나는 환자를 보러 가야겠소. 이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대장이 칼을 뽑아 들고 위협했다. 그때 마을 안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두세요. 그분은 의원이 맞아요. 진무영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였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허름한 천으로 얼굴을 가린 여인이 뛰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진무영을 보자마자 멈춰섰다. 은희님, 소연 낭자? 진무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청풍연에 있어야 할 소연이 왜 이 지옥 같은 곳에 있단 말인가? 어떻게 여길? 소문 들었어요. 남쪽에서 몹쓸 병이 돌고 있다고. 은희님이라면 분명 이곳에 오실 것 같아서 저도 돕고 싶어서 왔어요. 소연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무모했다. 바보 같았다. 하지만 그 무모함이 진무영의 가슴을 세게 때렸다. 자신을 믿고 이 위험한 곳까지 찾아온 여인. 알고 있느냐? 이곳은 지옥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은희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아요. 소연의 확고한 대답에 진무영은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낼 수 없었다. 아니, 밀어내고 싶지 않았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의 존재는 유일한 빛이었다. 비켜라. 진무영이 관군들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다. 뭐냐. 너는. 대장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진무영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에 압도된 것이다. 나는 의원이다. 병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진무영은 관군들을 무시하고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소연이 그 뒤를 따랐다. 관군들은 감히 그들을 막아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마을 광장에는 천막들이 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아직 숨이 붙어 있는 환자들이 가득했다. 썩어가는 살 냄새와 신음소리가 진동했다. 상태가 심각해요. 기존 의술로는 전혀 차도가 없어요. 소연이 안타까운 듯 설명했다. 진무영은 환자들을 살폈다. 역시나 만동문의 독이었다. 하지만 청풍년 때보다 훨씬 강력하고 악랄하게 진화되어 있었다. 단순 해독제로는 안 돼. 내 피를 써야 해. 하지만 환자가 너무 많았다. 자신의 피를 다 쏟아붓는다 해도 모두를 살릴 수는 없었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다. 소연 낭자, 물을 끓여라. 그리고 내가 적어주는 약초들을 구해와라. 주변 산에 있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진무영은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기를 소모하여 약기를 만들고 침을 놓아 환자들의 독기를 억눌렀다. 밤이 깊었다. 진무영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정신은 더욱 맑아졌다. 찾아야 한다. 이 독의 근원지를. 그는 치료, 도중 환자들의 몸에서 공통된 특징을 발견했다. 독기가 심장이나 폐가 아닌 위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물이다. 진무영이 중얼거렸다. 예? 옆에서 탕약을 다리던 소연이 물었다. 이 독은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다. 물을 통해 퍼지고 있어. 이 마을, 아니 이 지역 전체의 수원이 오염된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다. 만동문 놈들이 수원지에 독을 풀고 있다. 그곳을 찾아내 정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환자를 치료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소연 낭자, 이곳을 부탁한다. 나는 가봐야 할 곳이 있다. 어디로 가시게요? 위험해요. 반드시 끝내야 할 일이다. 진무영은 소연의 손을 한번 꽉 잡아주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의원으로서의 자비가 아닌 악을 멸하려는 무인으로서의 살기가 감돌았다. 그는 바람을 타고 산을 올랐다. 물줄기를 따라 상류로, 더 상류로. 그곳에 역병의 근원이,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만동문의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기다려라. 혈비. 내 놈의 장난질을 내가 끝내주마. 진무영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졌다. 그것은 마치 세상을 덮친 역병을 베어버릴 거대한 칼날처럼 보였다.